최고 투자자인 월렌 버핏이 이제 은퇴하겠다, 이것을 버커시아 해스웨이라는 그런 본인이 만든 최고의 투자회사 주주총회, 어제도 말씀드린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한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분이 여러분들 그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뛰어났고 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막대한 부를 여러분들 만들어냈던 것은 장수한 부분도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올해 95세니까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에서는 시간의 길이에 많이 비례를 하니까 월렌 버핏의 장수가 엄청난 부를 찾는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뉴스가 여러분 오늘 큰 뉴스인데 조선일보도 아주 심층적으로 다뤘네요. 이 60년간 연평균 수익률 20% 엄청나죠. 투자의 현인이 떠나다. 95세 60년간 20%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가 2021년도에 지명된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는 글래그 에이블 버커시아 비보험 부문 부회장, 이분이 보니까 국적이 캐나다네요.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이자 가장 유명한 투자자의 시대가 끝났음을 뜻한다. 이제 월렌 버핏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뭐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후임 그런 회장이 되는 글래그 에이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경영 수완을 발휘하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여기 연평균 20%입니다만은 이걸 보시게 되면은 지난 10년간은 12.8%, 지난 20년간은 15.3%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30년은 약 16.7%, 그다음에 40년은 18.2%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60년 동안 거의 20% 성장을 한 겁니다. 이제 성장률이 계속 좀 낮아지죠. 낮아지지만 1% 차이가 여러분들 몇십 년 계속되면 엄청난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버커시아 해스웨이, 이게 여러분 5년 그래프입니다. 뭐 거침없는 여러분들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최대치 기록한 거니까 이렇게 항상 미국 정시는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기 때문에 회사도 잘 되지만 미국 중에서 중산층들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돈을 좀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건실하게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만 사람들 부자 많이 됐을 겁니다. TSMC 대만 반도체가 계속 성장해 줬기 때문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가 계속 성장해서 10만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 다음에 좀 사도 좋은 주식이죠. 언제 살 거냐 문제는 본인들이 다 결정해야겠지만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미국의 우량 주식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패턴인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은 우상향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다리면은 buy and hold, 구입해서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줍니까? 그렇게 미국의 여러분들 IRA나 아니면 401K나 이렇게 여러분들 은퇴 계좌에 꾸준하게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조금씩 사모은 사람들은 욕심 안 부리고 대개 여러분들 100만 불 200만 불 다 여러분 갖고 은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주택은 모기지 다 끝날 것이고 끝난 데서 금융자산처럼 한 100만 불이나 200만 받고 있으면은 성장 주식 한 절반 정도 하고 그다음 배당 주식 한 100만 정도 하게 되면은 한 100만 불 정도 배당주 집어넣어 놓으면 대개 1년에 10만 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런 나라가 건실하게 성장하게 되면은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건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버크셔 해스웨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본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기술주는 애플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세브론, 이런 월렌 버핏은 자기가 잘 아는 분야만 투자하니까 애플을 제외하고는 기술주가 거의 없는 거죠. 먹고 마시고 카드 결제하고 이런 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회사 가치 여러분 1조 1600억 정도 되네. 1조 1600억 가치가 되는 겁니다. 대개 지금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 대개 한 2조 달러에 육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조, 지금은 엔비디아 여러분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대개 3조 가까이 갔죠. 또 넘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미국 증시가 너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너무 비싸게 사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오르니까 성장을 하고 투명하니까 1965년도에 여기 버크셔 해스웨이는 직접 사업도 여러분들 운영하고 동시에 또 투자도 하는 보험, 철도,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약 100% 자회사도 있고 그다음 뭐 지분만 투자한 데도 있고 1965년부터 2024년까지 19.9%네요. S&P 500 수익률이 10.4%니까 2배 정도니까 1965년에 1달러를 S&P 500에 투자했으면 현재 379달러, 버크셔 주식을 샀다면 53,843달러. 여러분 기본적으로 미국은 투기의 나라고 투자의 나라인 거죠.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나라 자체가 투기의 나라고 투자의 나라인 거죠. 뭐 투기하고 투자가 약간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옛날에 이런 여행을 좀 다닐 때 애리조나나 이런 데 다니면은 그 금강들 은강들 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하면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한 거죠. 그죠? 미국은 투자의 나라고 투기의 나라고 그게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잘해 가지고 그러니까 1965년도에 1000달러를 이름 했으면 5천만 달러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대부분 우량 주식들은 이렇게 우상향하니까 대부분 우량 주식들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게만 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아주 명언이죠. 훌륭한 가격에 괜찮은 회사를 사는 것이 가장 좋다. 훌륭한 가격에 너무 비싸게 사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장기 가치 투자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했던 그런 인물인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월렌 버핏의 이런 부를 축적하는 데는 장수가 크게 역할을 한 겁니다. 장수. 그리고 시대를 잘 만났죠. 시대를 잘 만났고 또 본인도 굉장히 부지런했고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가장 중앙에 톱 가장 중앙에 이제 다시 이런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다. 시대를 잘 태어났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굉장히 원로 그런 칼럼니스트가 잘 썼네요. 일단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투자 업력이 긴 거죠. 투자 업력이. 복리 효과라는 건 투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엄청난 그런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왜 이런 월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등장하기 힘들까? 제이슨 저웨이거라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네요. 미국 사회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연령 차별이 없는 거죠. 연령 차별이.
이게 차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하지만 연령을 가지고 뭐 할배요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죠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삼성은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 경영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경영자가. 그리고 이제 그 회사도 그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회 공기, 그 사회 제도, 그 사회 분위기, 그 사회 시대 정신 이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많이 읽었네요. 기업 대차 대조표 같은 것을.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나게 뛰어났고 그 내용을 맨 먼저 드네요. 버핏은 평생 주식시장에 집착을 했고 좋은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취미 겸 특징인 겁니다. 11살에 첫 주식을 매입한 이후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으로 기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탐독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그런 인상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상향한 시장에 10년 20년 30년을 장기 투자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주식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보수적으로 볼 때도 버핏은 7년이 넘는 경력 동안 10만 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읽어서 추정된다. 많이 한 겁니다. 무조건. 회사들을 많이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력이 뛰어났고 버핏은 금융정보에 대한 비할 데 없는 노출과 엄청난 기억력이 결합돼서 인간적인 형태의 인공지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활동할 때는 인공지능이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정보의 핵심을 식별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과 일단 회사 재무제표를 많이 보니까 회사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 좋은 시대에 난 겁니다. 좋은 시대. 수조 달러 여러분들 펀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주식이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에 바로 직전에 경력을 시작한 거죠. 뭐 지금이라 그렇게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미정시에 투자를 해야 되죠. 미정시에 투자를 해야 되고 개별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좀 겁이 나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좋은 ETF 상장 지수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러분들 참 언제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버핏은 인덱스 펀드와 기타 거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수조 달러가 주식시장에 쏟아지기 직전에 경영을 시작했던 거죠. 자본 공급이 계속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들어오는 그러면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지탱이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시대에 났고 참 1957년부터 1968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25.3%네요. 당시에 S&P 지수가 10.5%니까. 그리고 자기 방식의 여러분들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은 우량주가 아니고 기업을 발굴한 거죠. 그런 지금까지 투자자 중 가장 긴 경력 중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장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한 거죠. 가치 투자. 가치 투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치 투자 대가를 만났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와도 다른 패키지에 투자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다음 이 사람이 이제
글레그 아벨이라는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이제 회장이 되는데 다시 이제 이 회사가 이런 기로에 서는 거죠. 한번 찾아보니까 엘버트 대학교, 캐나다의 엘버트 대학을 나왔고 공인 회계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992년도에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에 합류했는데 그 회사를 여러분들 인수하면서 이제 일약 여러분들 버크셔스웨이의 부회장까지 올라간 거죠. 이런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유능한 사람일 겁니다. 유능한 사람인데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겠죠. 시장에. 캐나다 엘버타주의 프레미어가 곧 캐나다 연방 탈퇴와 미국의 51개 주 편입을 주민들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굉장히 귀한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예. 뷰에나 팡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이렇게 100% 인수한 회사들은 대개 직접 사업회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신화를 기록한 분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도 뭐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